오늘 저는 한 여인의 가슴 저미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임신 37주차 산부인과 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태아 심박동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니 보호자가 함께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지 유난히 세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있는 남편 지훈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는 뒤척이며 눈도 뜨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지금 몇 시라고? 좀 더 자자.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산부인과 가는 날이야.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랑 같이 오라셨잖아. 같이 가자. 그제야 그는 눈을 뜨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혼자 가면 안 돼. 나 어제 친구들이랑 오늘 오전에 게임 대회 하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빠질 수 없어. 제 마음은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임이 나랑 아기보다 더 중요해. 벌써 임신 막달인데 나 혼자 병원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거야? 지우는 짜증스럽게 몸을 일으키더니 지갑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침대 머리맡에 던져놓았습니다. 봐, 이거 30,000원이야. 택시비랑 점심값 따들. 병원도 집에서 멀지 않은데 혼자 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저는 그 30,000원을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그는 저와 단 한 번, 임신 초기에만 함께 병원에 가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번 제가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게임을 해야 한다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셔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저와 아기는 그의 마음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콧물을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30,000원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병원 가는 택시비가 15,000원이고 돌아오는데 또 15,000원이고 점심값은? 나랑 아기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그는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30,000원이 왜 부족해? 병원에서 대충 김밥이라도 사 먹으면 되잖아.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게임 화면을 켰습니다. 손가락은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입으로는 팀원들과 음성 채팅을 했습니다. 왔어, 왔어. 당황하지 마. 나 곧 도착해. 저는 게임에 몰두한 그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평생 저를 사랑하고 아기와 가정을 잘해주었고 평생 저를 사랑하고 아기와 가정을 잘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그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몸은 움직이기 힘들어졌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30,000원을 집어들자 제 마음은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 아팠습니다. 그와 더 이상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입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용 물티슈, 손수건, 물컵 등 산부인과에 가져갈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짐을 가져갈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서도 여전히 게임은 하서도 산부인과에서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할게.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얼른 가. 게임 방해하지 말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혼자 너를 데리고 검진 받으러 가야 해. 착하게 있어줘.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주소를 말하자 운전기사 아저씨는 제가 만삭의 몸으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 몸으로 혼자 병원 가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좀 바빠서요. 운전기사 아저씨입니다. 원전기사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자들 참 바빠서요. 임신 막달인데 얼마나 위험한데 어떻게 혼자 병원에 보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는 금세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 15,000원을 지불했고 손에는 15,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을 움켜쥐고 병원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는 막막함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산부인과 검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보호자와 함께 검진을 받으러 온 임산부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고 어떤 시어머니는 줄을 서서 대신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만삭의 배를 이끌고 접수 창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빈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아내는 저와 비슷한 임신 주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고 때때로 아내의 허리를 주물러주며 속삭였습니다. 피곤해. 물 마실래?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들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임신 3개월 때 심한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온몸에 힘이 없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에게 물 한 잔만 떠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손 없어. 나 게임하는 중이니까 귀찮게 하지 마. 그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아빠가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는 똑같았습니다. 지난년 해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 울면서 그에게 주물러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뒤척이면 나 내일 친구들이랑 농구하러 가야 한단 말이야. 다음 분 수아 씨. 간호사의 목소리가 저를 회상해서 불러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진료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인자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제 산모 수첩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왜 혼자 왔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좀 바빠서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매번 검진에는 보호자가 같이 오는 게 좋아요. 매번 검진에는 보호자가 같이 오는다. 벌써 37주인데 언제든지 진통이 올 수 있으니 옆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는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태아 심박동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태아 심박동 검사실로 가는 길에 저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검진받고 있어. 시간 될 때 전화 줘. 하지만 태아 심박동 검사를 마칠 때까지도 그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그의 게임 계정은 여전히 접속 중이었습니다. 아마 팀원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 선생님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수아 씨는 빈혈이 좀 있네요. 평소에 철분 많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살코기나 시금치 같은 거요. 참, 집이 병원에서 멀어요? 멀다면 미리 출산 가방을 싸두세요. 진통 올 때 허둥지둥하지 않게. 저는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초음파 사진을 들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다음번에는 꼭 보호자와 함께 오세요. 혼자 진통이 오면 얼마나 위험한데요. 진료실을 나오니 벌써 정오가 다 되어 배가 고파 꼬르륵거렸습니다. 손에 남은 15,000원으로는 병원 안매점에서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병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딱딱한 김밥을 먹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인 줄 알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지만 제 절친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신되어 있었는데 지은은 전화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수아야, 잘 지내? 오늘 검진은 잘 받았어? 지은이랑 같이 갔어? 지은이랑 같이 갔어? 지은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안 왔어. 게임하러 갔어. 병원 가는 택시비랑 점심값으로 3만 원만 주고 혼자 가래. 지은은 전화고 내가 일자리 찾아줄게. 내가 일자리 찾아줄게. 이지은? 아직도 사람이야. 너 곧 아기 낳는데 아직도 게임 생각뿐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혼을 생각했지만 뱃속의 아기를 보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아야, 여기 좋은 기회가 있어. 우리 회사에서 사무보조 직원을 뽑는데 일도 편하고 대우도 나쁘지 않아. 내가 벌써 알아봤는데 네가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출근할 수 있어. 네가 여기 오면 내가 옆에서 돌봐줄 수도 있고 거기서 모욕당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은이 있는 도시는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KTX로 2시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곳으로 간다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아기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까요? 지은과의 통화를 끊고 저는 손에 남은 몇 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몰두해 있던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가로 걸어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디로 가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기사님,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병원 앞을 천천히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조금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긴장되었지만 어쩌면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큰 배로 공항에 가는 걸 보니 멀리 가나 봐요. 가족들은 같이 안 가고? 가족들은 같이 안 가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친구에게 가는 것 같고. 아가씨는 곧 아기 낳는데 혼자 여행하는데 얼마나 위험한데. 우리 딸 같으면 절대로 못 보낼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나 지금 택시 타고 공항 가는 중이야. 너한테 갈 준비하고 있어. 혹시 가장 빠른 비행기 표 남아 있는지 알아봐 줄래? 지은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내가 바로 알아볼게. 내가 바로 알아볼게. 서두르지 말고 지은의 메시지를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오직 지은만이 저를 걱정하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반면 아기 아빠인 지우는 단 한 번도 책임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 5개월 때 지훈에게 만삭 사진을 찍어 기념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도 게임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거라는 저 말했습니다.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 거래는 저희 엄마가 저를 보러 오셨는데 그런 낭비야. 그 돈 있으면 나 게임 아이템이나 사줘. 그때 제 마음은 너무 아팠고 결국 혼자 돈을 아이템이나 사줘. 지훈에게 저녁을 좀 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배달 음식을 시키더니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요리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요. 배달 음식이 얼마나 편한데. 엄마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더니 몰래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너를 돌봐줄게. 그때 저는 괜찮다고 억지로 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아가씨, 공항 다 왔어요. 신분증 준비하세요. 운전기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서둘러 신분증을 꺼내고 지은에게 비행기 표에 대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은 가장 빠른 비행기가 30분 뒤에 출발한다며 벌써 표를 예매해뒀으니 바로 카운터로 가서 발권하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저는 천천히 택시에서 내려 가방을 들고 공항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지 살짝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는 앞으로 잘 살 거야. 공항 터미널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쉬다가 카운터로 가서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비행기 표에 적힌 목적지를 보며 제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반드시 지훈을 떠나 저와 아기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짐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은 차마 너머에서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어디야? 왜 아직도 집에 안 올게? 다른 도시로 갈 준비하고 있어. 지훈은 잠시 멍해지더니 말했습니다. 공항? 네가 공항에 왜 가? 미쳤어? 얼른 돌아와. 나 미치지 않았어. 그냥 깨달았을 뿐이야.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아빠로서의 책임을 단 하루라도 다한 적 있어? 넌 게임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야? 수아야, 나 이런 생활에 질렸어. 아기 데리고 너 떠날 거야. 앞으로 우리 사이에, 앞으로 우리 사이에, 앞으로 우리 사이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게임 안 할게. 너랑 아기 잘 돌봐줄게. 얼른 돌아와. 응? 난 이미 결정했어.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휴대폰을 모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지훈이 지금 하는 말들은 모두 헛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고 아기를 저와 함께 고통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들고 저는 천천히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비록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비행기에 오르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지훈의 무관심도 끝없는 서러움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저와 아기, 그리고 우리를 걱정해주는 지훈만이 있을 것입니다. 보안 검색대 직원은 제가 만삭의 배를 한 것을 보고 특별히 5대 통로로 안내해 주었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비행기 이륙까지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벌써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기다려, 나 곧 도착해. 비행기에 올라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훈아, 잘 가. 우리의 과거도 잘 가.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과 아기를 위해 살 거야.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야. 비행기는 구름 위를 안정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 앉았고 뱃속의 아기는 착하게도 별로 보채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는 제가 혼자 만삭의 배를 한 것을 보고 때때로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에게 가는 것이냐고 묻자 저는 친구에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최고지. 이 아가씨는 보아하니 듬직하고 앞으로 분명 잘 살 거야.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빼곡한 건물들과 넓은 도로가 보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은이 사는 도시이자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따라 출구를 향했습니다. 도착,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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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울지마. 내가 뜨거운 죽 사왔어. 저는 지은을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지은은 제 가방을 들어주고 제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회사 상사한테 네 사정을 말했더니 아주 이해심이 많으시더라. 2주 정도 먼저 쉬면서 몸 좀 적응시키고 출근해도 된대. 일은 서류 정리하고 이메일 답장하는 거라 아주 편해. 외근 나갈 일도 없고. 걱정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너무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내가 월세로 사는 집이 방 2개인데 네가 온다고 해서 딱 안방 쓰기 좋게 청소해놨어. 임산부 베개랑 쿠션도 사놨고 분명 편할 거야. 참, 아래층 슈퍼마켓에도 미리 말해놨어. 앞으로 네가 나가기 싫으면 배달도 해줄 거야. 지은의 차에 앉자 그녀는 운전을 하면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아기 낳으면 내가 믿을 만한 산후 도우미 찾아줄게. 우리 같이 아기 돌보자. 걱정하지 마. 회사 일도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아무도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지은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깔린 옅은 책 침대 시트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임산부 베개 그리고 창가에 놓인 몇 개의 화분을 보았습니다. 방 전체가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보온병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빨리 좀 마셔. 아직 따뜻해. 아침에 너 먹이려고 내가 특별히 끓인 찹쌀미음이야. 위에 좋잖아. 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죽을 마셨습니다. 지은은 제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참, 수아야. 지은이한테 다시 전화 안 왔어? 혹시라도 그가 여기 찾아오면 내가 막아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휴대폰 무음으로 해놨어. 못 봤어.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다른 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 남자는 네가 연연할 가치도 없어. 죽을 다 마시자. 저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나 방에 가서 좀 쉴게. 침대에 눕자마자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가장 편안하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걱정도 서러움도 없이 오직 따뜻한 안도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깼어? 배고파? 내가 저녁 해줄게.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말해. 네가 해주는 건 뭐든지 맛있어. 저는 거실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일여며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 모두 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었는데 모두 저에게 돌아오라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지훈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카카오톡 친구도 삭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과거와 완전히 작별했습니다. 지은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 2가지와 국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너 데리고 병원 가서 검사 받자. 아기 상태도 좀 확인하고. 여기 병원은 내가 벌써 연락해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경험이 많으시대. 걱정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네 말대로 할게. 밤에 저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야,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여기 아주머니가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 거야. 뱃속의 아기도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살짝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지은이 곁에 있으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기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은 저를 데리고 그녀가 알아본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산모 수첩을 꼼꼼히 보고 태아 심박동 검사를 한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산모님 몸 상태도 괜찮고, 다만 감정 기복이 좀 크네요. 앞으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아기한테도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지은은 저를 데리고 근처 슈퍼마켓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잔뜩 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너랑 아기 먹을 음식 내가 다양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 후 며칠 동안 제 생활은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 지은은 벌써 아침밥을 차려놓았습니다. 오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지은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지은이 출근하면 저는 집에서 이력서를 정리하고 그녀가 준 업무 자료를 익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해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의 엄마, 즉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수아야, 너 어디니? 지훈이가 미쳐버렸어. 네가 사라지고 집 물건도 많이 없어졌다고 해. 너 지훈이랑 싸웠니?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잘 얘기해보자. 너 임신 중인데 밖에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지훈이 이제야 초조해하는구나. 제가 그에게 산부인과 검진을 함께 가달라고 애원할 때 제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그는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싸운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곳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벌써 지훈이한테 혼냈어. 그 애도 잘못했다고 해. 얼른 돌아와. 지금 옆에 있으니 너랑 얘기해보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 너머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 혼자 검진 가게 하고 3만 원만 주고 매일 게임만 하고 너랑 아기한테 소홀했던 거 다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나 다시는 게임 안 할게. 매일 나 안 할게. 그의 위선적인 사과를 듣는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럽고 힘들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제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벌써 말했잖아.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잘 지내.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역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받아 몇 마디 듣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또 지훈이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아냈지? 너 찾아온다고 하네. 정말 끝이 없네. 저는 조금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설마 정말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 지은은 제 손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가 온다고 해도 내가 못 오게 할 거야. 게다가 그는 우리가 정확히 어디 사는지도 몰라.
기껏해야 이 도시에서 못 찾고 헤매겠지. 지은이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불안감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지은과 함께 회사에 가서 환경이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고 제 사정을 알고는 특별히 편안한 의자와 쿠션까지 준비해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지은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지? 나 배달 음식 시킨 적 없는데.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 현관 렌즈로 밖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저에게 돌아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야.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고 손에 든 국자는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찾아왔다니. 그가 어떻게 지은의 집 주소를 알았을까요? 지훈은 문 밖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수아야, 네가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줘. 네가 어떻게 해야 돌아올 건데? 네가 안 나오면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네가 나올 때까지. 지은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상대할게. 말을 마치고 지은은 문으로 걸어가 문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훈 씨, 얼른 가세요. 수아 씨는 당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기서 소란 피워도 소용없어요.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지훈은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나랑 수아의 문제야. 너랑 상관없어. 수아 나오게 해. 저는 지훈을 보며 화가 나고 두려웠습니다. 지훈이 정말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렇게 막무가내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은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는 함부로 못해. 나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저는 갑자기 배에 진통을 느꼈습니다. 배 아파? 나 놀라게 하십니다. 너무 아파서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고 식은땀이 순식간에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어? 얼른 문 열어. 저는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은 울먹이며 저를 부축하면서 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훈 씨, 그만 두드려요. 수아 씨가 배가 너무 아파요. 나 지금 수아 씨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당신이 계속 반의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저를 부축하며 문으로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제가 고통에 질려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저를 부축하여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지은은 그를 밀쳐냈습니다. 당신 가식적인 걱정 필요 없어. 당신이 여기서 소란 피우지 않았으면 수아 씨도 배 아프지 않았을 거야. 얼른 비켜. 병원에 가야 해.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고통스러워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지은은 저를 부축하며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은도 따라왔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기야, 버텨줘.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저를 부축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지우는 뒤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지은은 뒤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그저 내가 점점 더 아파한 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시가 입구에 택시간지 입구에 택시가 택시갔습니다. 수아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택시는 금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저를 부축하며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서둘러 저를 검사했습니다. 지은도 따라와 문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저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약 30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동요와 피로 때문에 가진통이 온 거예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 자극받으면 안 돼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지은도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죠? 다 당신이 소란 피워서 그래요. 수아 씨랑 아기한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었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저는 관찰실에서 쉬게 되었고 지은은 제 옆을 지켰습니다. 지훈은 들어오고 싶어 했지만 지은이 문 밖에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기다려요. 수아 씨 쉬는 거 방해하지 말고요. 밤이 깊어 후반부가 되자 제 정신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우는 저를 부축하며 관찰실에 나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잠을 못 잔 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지은이 거절했지만 저는 지은을 따라 병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괜찮아. 우리 택시 타고 가면 돼.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마. 그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돌아볼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지은의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정오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조금 심각했습니다. 수아야, 어젯밤에 지훈이가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 외출할 때는 조심해야 해. 되도록 나랑 같이 다니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도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지훈도 나타나지 않았고 제 마음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러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은과 그날 함께 공항으로 마중 나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는 특별히 휴대폰을 확인하여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지은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엄마의 비행기가 착륙하기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지은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고 돌아보니 지훈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저와 지훈은 모두 멍해졌습니다. 지훈은 제 앞으로 걸어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아야, 네가 공항에 올 줄 알았어. 엄마 마중 나와서 다시는 안 돌아가려고 했지?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잘 얘기해보자. 응?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나 계속 미행한 거야. 지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미행한 거 아니야. 그냥 네가 공항에 올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을 뿐이야. 그래서 매일 여기에 와서 기다렸어.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드디어 너를 만났어. 수아야,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나 벌써 게임 다 지웠어. 일자리도 구했고.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나랑 아기 잘 돌볼게. 나랑 같이 돌아가자. 응? 지은은 일어나 제 앞에 서서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 그렇게 막무가내로 굴지 마세요. 수아 씨가 당신이랑 안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른 가세요. 아니면 우리 경찰 부를 거예요. 지은은 지은의 말을 무시하고 오직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수아야,
네가 아직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내가 변할 수 있어. 네가 변할 수 있어.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나랑 같이 돌아가자. 아기는 아빠 없으면 안 돼. 우리 세 식구 함께 있어야 하잖아. 아기는 아빠가 필요하지만 당신 같은 아빠는 아니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임신 기간 내내 참고 혼자 다리에 쥐나서 올 때 당신은 게임만 했잖아. 이제 와서 변하겠다고? 너무 늦었어. 난 이제 당신이 필요 없어. 지우는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공항 방송에서는 저희 부모님의 비행기 착륙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져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자. 엄마 아빠 마중 나가야 해. 지은이 우리를 따라오려 했지만 지은이 그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수아 씨 부모님도 오셨어요. 당신이 계속 소란 피우면 부모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지은은 발걸음을 멈추고 저와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아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용서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지은의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화와 초조함이 뒤섞였습니다. 지훈이 이렇게 집요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일주일이나 기다렸다니 그가 더 이상 저와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엄마의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아야, 고생 많았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우리 먼저 집에 가요. 엄마는 제 옆에 지은을 보더니 제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지은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지은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됐지. 앞으로 우리 여기서 살 거니까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요. 부모님은 잠시 마요. 우리 일행은 공항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특별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안도했지만 이것이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저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지은의 집에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손님방을 내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것이 힘들까봐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지은이가 도와주고 엄마 아빠도 계시니까 저 분명히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빠는 저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아야, 지훈이라는 사람은 내가 일찍부터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어. 예전에는 네가 좋다고 하니 우리가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네가 마음을 먹었으니 아빠는 너를 지지해. 앞으로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아빠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아빠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 지훈이 아무리 집요해도 함부로 소란 피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었고 문 밖에 지훈을 보고 얼굴색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요? 수아 씨가 당신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지훈은 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신 것을 보고 잠시 멍해지더니 서둘러 다가와 부모님께 고개를 서둘러 다가와 부모님께 고부님께 고개를 서둘러 앞으로 제가 수아에게 잘하고 아기도 잘 돌볼게요. 엄마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일어나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수아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알아. 수아는 이제 당신이랑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마. 아니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훈의 눈이 순간 붉어지더니
저를 바라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벌써 회사도 그만뒀어.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봐, 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도 사왔고 아기 옷도 사왔어.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는 말하면서 가방에서 딸기와 작은 아기 옷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보며 조금도 감동하지 않았고 오직 역겨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 딸기가 먹고 싶어서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너무 비싸다고 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의 앞 식탁에 던져놓았습니다. 지우 씨, 더 이상 연극하지 마. 이건 이혼 합의서야. 내가 진작에 준비해놨어. 얼른 서명해. 우리 사이는 진작에 끝났어. 지우는 이혼 합의서를 보고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합의서를 들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이렇게 매정해? 단 한 번의 기회도 안 주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잖아? 아기도 있잖아. 아기도 있잖아. 부부? 내가 임신 초기에 입덧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 때 당신은 옆에서 게임만 하면서 물 한 잔도 떠주지 않았잖아. 내가 임신 중기에 만삭 사진을 찍어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 할 때 당신은 돈 낭비라고 하면서 나보고 혼자 돈 모아서 가라고 했잖아. 내가 임신 막달에 산부인과 검사 주무르라고 했잖아. 내가 임신 막달에 산부인과 검진 갈 때 당신은 나보고 혼자 택시 타고 가라고 하면서 3만 원만 줬잖아. 그게 택시비랑 점심값 다 된다고? 저는 말을 할수록 격해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단 한 번도 옆에 없었어. 이제 내가 당신이 필요 없는데 당신은 또 와서 불쌍한 척해? 내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예전에 겪었던 고통 다 같아. 그때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임신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나 지금 정말 변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어.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당신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아. 얼른 서명해. 아니면 우리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당신은 어떤 재산도 분할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기 면접 교섭권조차 없을 수도 있어. 아빠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수아 말 들어. 얼른 서명해. 이렇게 질질 끌어봤자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어. 지훈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수아 씨 생각 안 하더라도 아기는 생각해야죠. 수아 씨 지금 임신 중이라 더 이상 자극받으면 안 돼요. 당신이 정말 아기를 위한다면 얼른 서명하고 떠나요. 지우는 우리를 번갈아 보고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펜을 들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아야, 앞으로 너랑 아기 잘 돌봐야 해. 혹시라도 무슨 어려움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혼 합의서를 거두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한 번 더 보고 부모님께 고개를 깊이 숙인 뒤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슬픔이 아니라 오직 쾌감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아야, 슬퍼하지 마.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안 슬퍼요. 그냥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랑 아기 잘 돌보고 엄마 아빠 걱정 안 시킬게요. 아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앞으로 우리가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지은도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잘 됐어. 드디어 이 일이 해결됐네. 앞으로 우리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 아기 태어나면 우리 같이 돌보자. 저는 옆에 있는 가족과 절친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실패한 결혼을 겪었지만
저를 사랑하는 가족과 절친,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혼 문제가 해결되자 제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마음 편히 태교를 했습니다. 지은은 제가 업무 내용을 익히는 것을 도와주었고 부모님은 제 식사와 일상생활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밤 저는 갑자기 배에 진통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가진 통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지은에게 저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고 아빠는 집에 남아 출산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은 검사 후 자궁문이 3cm 열렸다고 말하며 저를 분만실로 안내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지은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랑 아버님, 어머님 다 밖에서 기다릴 거야. 너는 분명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간호사를 따라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출산 과정은 매우 힘들었고 너무 아파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약 4시간 후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를 제게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저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고통이 가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지은과 엄마가 번갈아 저와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지은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완전히 포기한 모양이었습니다. 퇴원 후 지은의 집에 돌아와 엄마는 아기를 돌봐주셨고 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천천히 몸을 회복했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제 몸은 거의 회복되었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저를 잘 챙겨주었고 상사도 저를 잘 챙겨주었고 상사도 잘 출근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잠든 아기의 얼굴과 바쁘게 움직이는 지은과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삶. 어느 날 예전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아야, 잘 지내? 아들 낳았다고 들었어. 축하해. 김 아주머니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참, 수아야. 지훈이 요즘 정말 비참하게 살더라. 네가 떠난 후에 회사도 그만두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한대.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부모님도 안 주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대.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친구들도 다 그를 멀리한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알았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나주머니.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끈 차 지은이 물었습니다. 지금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지금 조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잘 못 지낸대. 그 후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지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는데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며칠 만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잘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기는 어느새 6개월이 되었습니다. 웃을 줄도 알고 엄마 아빠도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매번 제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작은 손을 뻗어 저에게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부모님도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셨고 매일 아기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가서 많은 친구를 사귀셨습니다. 지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 동료인데 사람이 매우 성실하고 지은에게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제 아기도 매우 좋아해서 지은에게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아기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과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를 도와준 지은에게 감사했고 항상 저를 지지해준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지은을 떠나 지금의 행복한 삶을 찾은 저 자신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기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공원에서 빈병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고 잠시 멍해지더니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부르지 않고 그저 아기를 안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저는 저의 노력으로 제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아기와 가족을 잘 돌본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밤에 저는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앞으로 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최고의 삶을 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 거야. 아기도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저를 보며 웃었고 작은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저는 아기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미래였습니다. 소박하고 행복하며 안정적인 미래.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